자, 그리고 그때 예전에 인터뷰를 한번 했는데 그때가 세 번째 앨범 냈을 때인가 그랬는데 저 지금 네. 앨범 얘기 안 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저는 이제 여기까지 막 올라오고 있어요. 가수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많지만 여하간 네, 취미생활.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아무튼 그때 세 번째 디지털 앨범 싱글 냈을 때 어딘가 아무튼 인터뷰 했었을 때 네네네. 도네이션 없는 100명 그다음에 뭐 엄청 한 큰 손 한 명 이랬는데 100명 하겠다. 네. 누가 들어도 사실 그렇게 답은 하겠지만 네, 약간. 그렇겠지만 어쨌든 물론 아까 슬쩍 얘기해 주셨어요. 소통할 때가 난 막 더 기운이 난다. 네. 근데 본인이 생각하는 소통이라는 건 뭐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줄 수 있는지. 근데 사실 이 온라인으로 얘기하면서 막 진심을 다 얘기하고 이럴 수는 없잖아. 그쵸. 네. 근데 이게 뭔가 말로 표현하기가 좀 애매하긴 한데 어느 순간부터 그 통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팬분들하고 제가 딱 방송을 켜서 이렇게 뭐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꾹 참으면서 막 이렇게 해도 어느 분 눈에는 진짜 오래된 팬분 눈에는 혹시 오늘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어볼 때도 있고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저를 웃겨준다든지 저 사람이 약간 네. 다운된 것 같으니까 네. 오히려 시청자가 네, 그리고 제가 또 저만의 성격이나 방송함에 있어서 좀 예의, 겸손 이런 건 꼭 챙겨야 된다라고 하면은 제 팬분들도 다른 방에 가서 채팅을 칠 때도 제가 말한 걸 그대로 지키면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 소통이 잘 되고 있다라고 좀 느꼈어요. 네. 이 외에 따로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것도 좀 하시지 않았어요? 제가 팬미팅을 진짜 많이 했었어요. 네. 혼자 여는 팬미팅이 아니라 그냥 행사장에 가면은 이제 자리 하나 내주시는 팬미팅이 있거든요. 그때 진짜 매번 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면은 선물 같은 거 가져오지 마 이렇게 하면 진짜 안 가져오고 네 와서 편지 같은 거 이렇게 주고 네. 역시 손편지나 이렇게 정성이 들어간 걸 받았을 때가 제일 기억에 남는 거고. 엄청 기억에 남죠. 그리고 막 이제 이거는 좀 조심해야 되는데 군인분들이 휴가 나와서 제 팬미팅에 오세요. 너무 감사하다. 화이팅! 이렇게 하면서 또 말씀드리죠. 네. 그런 상황을 막 하게 되면 본인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서 이런 생각 들잖아. 내가 연예인인가? 혹은 뭔가? 네. 뭔가 이러면서 약간 헷갈리기도 하면서 뭐 하면서도 그럴 것 같은데. 어때요, 그럴 때? 근데 팬분들은 저를 연예인이라고는 안 보는 것 같아요. 그거는 아니다. 네, 그건 아닌데 아니, 정말 어렵긴 해요. 근데 저는 약간 어느 정도의 영향력은 좀 있다. 그걸 느낀 게 제가 굿즈로 이제 기부 활동을 하고 하면은 이제 그럴 때 참여를 엄청 많이 해주세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도 이제 내가 혼자 뭔가를 하는 것보다 삐삐를 통해서 같이 뭔가 좋은 일을 할 수 있고 좀 조금의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거 같이 참여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팬미팅은 아무래도 주로 남성분들이 이게 남자가 100명이면 여자가 2명. 98명이면 여자가 2명. 약간 이런 느낌이어서. 근데 이게 또 웃긴 게 정확하네요. 네, 여자친구들이 오면 이 친구들이 줄 서서 기다리면서 힐끗 이렇게 보기도 하고 미순이 귀엽더라. 그 두 네. 명은 근데 진짜 찐팬이네. 그쵸. 와. 엄청 귀여우셔요. 또 제 팬이라 그런지 또 예쁘고 귀엽고 착하고. 팬들이 만들어준 유행어. 유행어나 밈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제가 이제 우울하거나 막 이렇게 슬픈 드라마를 보면 이렇게 하고 눈물을 또르르 흘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넙치라고 그걸 스틸 잡아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저 표정 또 나왔다고 이모티콘이 있어요. 근데 조금이라도 그런 표정이 나오면 이모티콘을 이렇게 같이 쓰면서 놀리기도 뭔지 알 것 하고. 같네. 네. 근데 그렇게 얼굴 조그만데 거기서 표정이 나옵니까? 전 표정이 굉장히 표정으로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알고 있겠습니다. 하긴 근데 본인만 찍으니까 네. 가끔은 제가 이렇게 인터뷰하다 보면 민망할 정도로 딱 카메라에 최적화되어 있는 얼굴분들이 많아. 삐삐님도 참 오히려 이걸 안 했으면 이상할 뻔했어. 교생 갔을 때 오히려 학생들이 네. 게다가 동안이고 네. 그때 뭘 느꼈겠네 진짜. 난 선생님보다는 그랬을 것 같아 왠지. 근데 왠지 선생님을 했어도
잘했을 것 같다. 유튜브도 같이 했을 것 같아요. 아, 그럴 수도 있네요. 네, SNS나 뭐 같이 하지 않았을까 싶기는 해요. 그러네. 네. 아이들만의 관심으로는 부족하니까. 난 네. 더 많은 사람한테 관심 받고 싶으니까. 음. 네, 알겠습니다. 채널 내부에 뭐꼭 코너가 이제 돼버렸죠. 삐삐로그, 삐력서면서 이런 거. 네. 요거는 기획도 궁금하기도 하고 아이디어는 어떻게 하냐. 그리고 또 하나는 편집은 또 어떻게 하냐. 뭐 이런 이제 이건 약간 제작과 관련된 부분을 궁금해. 네. 근데 제가 방송에서 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컨텐츠는 시청자들의 그런 이거 사이에서 하다가 나오게 된 거다. 네,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자연스럽게 일상 방송 하다가 반응이 좋거나 정말 재밌고 뭔가 썸네일이 재밌으면 시청자가 늘어나요. 그렇지. 그럴 때 이제 이거 좋아하나? 이걸 별도의 코너로 만들어도 괜찮겠구나. 네,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리고 그럼 뭐 아이디어회의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시청자랑 하는 거네. 네, 보통 저는 혼자 생각했다가 이거 어때? 저거 어때? 하면 그거 잘 어울리는데 하기도 하고 애들이 이제 추천을 해주기도 하고 네, 그렇게 하는 편. 그 후편집, 그러니까 라이브는 본인이 하는 건데 네. 후편집은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어요? 편집자님을 따로 뽑아서 아. 오늘 이거 재밌었는데 이거 보시고 좀 뽑아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일을 드리는. 당연히 원격으로 할 거고. 네. 근데 저는 보통 방송을 먼저 하고 오늘 재밌었는데 하면 그거를 이제 달라고 하는 편이었어요. 원래는. 근데 이제는 제가 뭐 K리그나 좀 그렇지. 따로 도전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이제 스타일을 좀 바꿔서 컨텐츠를 먼저 생각을 하고 기획하고 먼저. 네, 기획을 하고 라이브에서 이제 이런 거를 하나씩 하는 그런 코너를 좀 이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 편집자분들은 보통 어떻게 뭐라 그러나 뽑거나 뭐 인연을 만드나요? 구인공. 아, 근데 쉽지 않아요. 제일 힘들다 그러더라고. 네, 보통- 그 손길에 따라 클릭 수도 많이 달라지고. 네, 근데 이게 애정이 있어야 영상에도 이제 제 캐릭터가 묻어 나오는 건데 아. 정말 쉽지 않아서 많은 편집자들이 왔다 갔다 했다. 다녀가셨죠. 예. 삐삐님이 까다로워서 그런 건 아니고? 저는 굉장히 게으른 사람이라.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들이 힘들어하더라. 네. 그래, 그 말도 틀릴 줄은 아니네. 네. 그렇죠. 바스포드 우리 이제 검색하거나 영상 보면 그게 항상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e스포츠 또 젠지 얘기도 나오고. 네. 예. 그래서 뭐 게임을 못 하진 않았어, 진짜. 그죠? 안 했다. 아, 네. 근데 지쳤다. 아, 네네. 지쳐서 쓰러지는 수준이었다. 그리고 방송 약간 쉬기까지 했다라는 게 어쨌든 그때 다 쏟아 넣어서 그런 건가? 저는 이제 뭘 하려 그러면은 제대로 굉장히 해야 된다. 집중해야 되고 그리고 이게 저 혼자만 하는 컨텐츠가 그치, 아니다 그치, 보니까 그치, 그치. 피해를 드리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제 성격 자체가 좀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시청자분들이 기대도 많이 하시고 보러도 많이 오시니까 그래서 이제 일평생을 게임을 이렇게 안 하고 살던 애가 이제 키보드랑 마우스 두들기면서 이제 공부하고 하니까 밥도 안 먹으면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살이 빠지고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몸도 좀 체력이 많이 다운되고. 네, 근데 사실 이제 멀리서 보면 그렇게까지 안 했어도 됐는데 좀 즐기면서 할 걸 후회도 많이 합니다. 공부를 하면서 했구나. 네, 좀 즐겨야 됐는데 이제 그냥 뭔가 그냥 죄책감이 제일 컸던 것 같고 책임감, 죄책감. 너무 1등 컴플렉스 이런 거 있는 거 아니에요? 약간 착한 아이 증후군 같은 게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본인을 많이 괴롭히셨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한다 소리를 꽤 들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실력 자체는 그건 잘못된 정보고요. 마지막에 이제 팀원이 다 지고 저 혼자 1승을 그러니까. 했던 그런 게 있습니다. 그때도 중간중간 또 연습 기간이 있잖아요. 그냥 다 이제 입으로 뭐 다른 뭐 카트라이더 게임하고 뭐 하고 하는데 저는 이제 이걸 증명해야 된다는 생각에 아무것도 참여 안 하고 이제 연습만 계속 한 거죠. 근데 원래 스트리머로 입문할 때도 네. 게임으로 한 사람도 아니고 뭐 소통 방송이 주된 거고 뭐 네. 그런 거였는데 거기가 꼭 잘해야 될 건 아니지 않나? 근데 이제 리그니까. 근데
이때 제가 이제 좀 주목받는 각 대학마다 아. 주목받는 친구들이 있어요. 유스라고 이제 딱 음. 들어오는 유망주라고 하잖아요. 뉴비, 뉴스. 네, 뭐. 뉴비이기 때문에 좀 집중을 많이 받는 상황이었어서 음. 그리고 이제 좀 그냥 소통하던 애네 역시 약간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 그런 거를 듣는 걸 굉장히 안 좋아합니다. 오. 약간 승부욕도 있고 음. 좀 열정이 좀 많은 사람이라 음. 네, 좀 증명하고 싶더라고요. 그러다가 자기가 힘들어서 지쳤어. 네. 그죠? 그건 좀 책임감도 아쉬웠어요. 있어 막. 네. 아, 나 뭘 보여줘야 되는데. 네. 그런데도 게임 관련해가지고 또 요새 e스포츠 쪽 그 젠지 얘기 좀 해주세요. 젠지와의 어떤 네. 그 상황은 뭐야? 아 이게 또 이게 운명인 게 또 시청자분들과 이제 더 공감대를 만들고 싶어서 이제 또 이거는 방송으로 보면서 중계가 가능해요. e스포츠는. 그렇지, 그거는 되지. 네, 그게 그래가지고 저작권은 아프리카 TV에서 해결해 놓은 거라서. 네. 그리고 또 직관 가는 재미. 제가 이제 이전에 바스포드가 스타잖아요. 그렇죠. 근데 스타크래프트에 또 지인들이 있다 보니까 직관을 또 갔어요, 자주. 그래서 롤은 내가 이제 좀 뒤에서 조금씩 하기는 하는데 e스포츠 LCK 같은 것도 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알아보고 있는 와중에 맨시티랑 젠지랑 또 이렇게 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와, 이거는 정말 운명이다. 재밌네. 네, 그렇기도 하고 또 제가 들어간 이제 회사가 또 젠지랑 협업이어가지고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팬이 되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엄청 궁금한 게 네, K리그랑 네. 이 e스포츠, 뭐 LCK 같은 이런 거 양쪽이 매력이 좀 다르지 않아요? 좀 많이 다르죠. 그래서 e스포츠는 조금 정말 취미, 여가생활 저한테는 좀 그런 느낌이고 K리그는 좀 더 빠져들어서 완전 이렇게 부대끼면서 하고 싶은 그런 좀 근데 다른. 그림은 K리그는 입중계하고 있고 네, e스포츠는 그래도 보면서 할 수 있잖아. 네. 근데 취미는 e스포츠고 리얼은 K리그로 하면 그러니까 직관해야 되겠네. 네, 사실 직관 컨텐츠가 제일 그래도 괜찮겠네. 네. 아니면 아프리카 TV가 저작권 해결해 주든지. 근데 사실 이제 K리그도 제가 입중계를 하기가 좀 잘 모르니까 좀 그러기도 그랬거든요. 하겠다. 근데 이제 직관을 한두 번 가다 보니까 이제 눈에 보이기도 하고 이제 스토리를 알고 나니까 이제 갔던 곳이나 아니면은 그 더비가 있어요. 네, 맨유나 맨시티 더비처럼 여기도 더비가 좀 은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중계를 한 번씩 이제 슬슬 해야겠다. 혼자 하지 않아도 왜 여기 또 그 축구 쪽은 또 선수분들이 좀 있잖아. 네. 그냥 그분들이 합방 비슷하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선수분들. 그분들이 껴줄 거냐?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리는 선수는 진짜 선수 말고 해설 방송 잘하시고 네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까 저기 이스타 추 뭐 이런 분들. 추맨. 네. 그래서 제가 성장해야죠. 제가 아이고 아까 여기도 뭐 축구까지 배우는 와중인데 그 정도 열정이면 그쪽 분들도 좋아하실 것 같은데 뭐. 그리고 2024년 12월이었죠? 숲 그 행사 매년 하는 거. 거기서 아주 천연덕스럽게 사회를 보시는 거예요. 천연덕. 그러니까 뭐 네네. 처음인 것처럼 아니고 되게 자연스럽게. 네. 난 약간 놀라긴 했거든요. 당연하다는 듯이 네. 낯선 느낌도 없이 그러다가 상 받으러 또 나가고 뭐 이런 네. 관심을 받고 싶은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이상적인 상황이긴 했는데 사회 볼 때는 어떠셨어요? 그냥 좋아합니다. 네. 네, 이게 물론 진짜 떨리고 준비할 것도 많은데. 그때 맞아. 네. 아프리카 TV가 먼저 연락이 와서 사회를 봐달라고 하는 거야? 네, 맞습니다. 사실 근데 그 트위치 이적하기 전에도 좀 이것저것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또 MC도 보고 하기는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했는데 사실 아프리카 대상 MC를 볼 수 있는 자리가 이게 쉽게 오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 이후에도 이제 부치와 뿌꾸님이라고 네, 그분이 하시는 뿌챔스도 MC 한번 하고 앞으로도 좀 이런 자리가 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안 했던 게 별로 없는 것 같기는 한데 네. 질문지에서 사실은 우리 그 소속사랑 얘기하면서 조금 조정했지만 네. 앨범 얘기도 좀 해봐야지. 조금은 해야지, 조금은. 응? 근데 이거 진짜 취미로 그냥 앨범 낸 거라. 네. 근데도
느낌상은 되게 뭐라 그러지? 이 사람은 진짜 뭐 하고 싶지 않은 게 없는 사람 이런 느낌은 확 들더라고요. 아, 좀 제가 그걸 이제 팬들이 네. 해보라 그래서 했었던 건가? 우리 앨범 내고 이런 거는? 정말 혼자 그냥 하고 어. 싶어서 낸 겁니다. 그런데 뮤직비디오를 막 물에서 찍고 막 네. 그러니까 저는 한 가지를 해도 제대로 한다. 너무 제대로 하고 싶고 그리고 어. 이제 팬분들이 보는 건데 첫 앨범은 팬분들한테 드리는 선물이었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팬분들이 봤을 때도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는. 부끄러울 때마다 네. 사투리가 나오네요. 아, 맞습니다. 당황하면은 좀. 부끄럽지 않으면서 네. 부끄러웠군요. 그래서 네. 앨범 얘기를 좀. 근데 어쨌든 기회가 또 된다면 또 노래들 또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렇긴 한데 이제 또 네 번째 앨범을 준비하다가 어. 중단했거든요. 아. 성대 결절이 생겨가지고. 안 그래도 방송할 때 말 많이 하는데 네, 아이고야 쉽지 않네 그러면. 맞습니다. 하지만 음, 기회가 된다면 또 하겠지. 내 느낌에 올해 연말에 네. 숲에서 노래 부를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럴 것 같아 왠지. 숲에는 MC. 능력자들이 많고 저는 이제 MC나 또 불러주시면 또 달려가죠. MC 맡다가 또 뭐 수상 받다가 노래하다가 이렇게 제가 바로 축하 무대를. 얼마나 좋습니까? 하실 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스타일은 또 조용히 밖에다 얘기 안 하고 보컬 트레이닝 받아요. 또 따로. 네, 저 운전하면서 연습하고 계시군요. 연습합니다. 와우 이러면서.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높은 올라가시는 거를 그래도 꽤 어떻게 잘 하셨더라고요. 세 개 다 잘 들었어요, 저도. 들으셨나요? 뮤비도 받고. 근데 생각보다 퀄리티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녹음실이 고생했다는 생각 조금 들긴 했지만. 근데 이제 완성본 전에도 나쁘지 않았다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재밌으신 분이시네요, 박대표님. 네. 그 인터뷰에서도 그러니까 아까 그 음원 낸 다음에 인터뷰했던 거 중에 이제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크리에이터라는 게 물론 뭐 평생 하면 좋지만 약간 젊음이랑 연결돼 있는 부분이 없잖아 좀 있잖아요. 네. 근데 계속 그렇게 텐션이 강한 상황으로 물론 하면 좋지만 그런데도 그때 질문이 그랬던 것 같아. 10년 후에 박백비를 그려보세요라는 무슨 그런 질문이 있었는데 네. 본인이 한결같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인터뷰도 좀 많이 기억에 남았는데 앞으로 누구한테 질문해도 답하기 힘든 거예요 이거는. 네. 이게 이 상황이 계속 어떻게 될지부터 시작해서 여기 있는 우리 누구나 다 비슷하잖아요. 근데도 어쨌든 뭐 이런 표현이 더 맞겠네. 어떻게 기억됐으면 좋겠어. 그래도 제가 이 말이 저 아직도 내가 그 말을 왜 했지? 아닙니다. 시청자들이 저를 떠올렸을 때 얘 되게 한결같은 사람이지 라고 하는데 보통 한결같다는 게 좀 긍정적인 말로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보통 항상 그래서- 그냥 한결같이 우울했지 이런 말은 하지 않죠. 그쵸. 쟤 똑같다 이런 거랑 다른 말이니까. 근데 사실 저는 방송한 지 10년째거든요. 그러네. 네, 고등학교 3학년 고등학교 때 때부터 했으니까. 했으니까. 근데 그때 보시던 분이 아직도 계세요. 근데 그분이 한결같으니까 들어오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딜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스트리머가 되고 싶습니다. 지금의 현 네. 상황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네. 아까도 뭐 체력도 좋고 하지만 네.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좀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또 해봤던 분 중에 아무튼 자기는 이제 나이를 먹어가는 거야. 아빠도 되고. 근데 컨텐츠는 게임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어느 순간 약간의 현타가 오는 지점이 있다고 있죠. 하더라고. 뭐 아주 쉽게 말하면 결혼도 할 수도 있는 거고 다 그런 거잖아요. 네. 그래서 난 그때는 또 어떨까 이런 그 하는데 아프리카 TV에도 그러다가 결혼하신 분들도 있고 뭐 계속 하시는 분들도 있고 막 다양하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제 여자 스트리머들은 결혼과 조금 그렇지. 이제 벌이와 이게 좀 직결되니까. 솔직히.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뭐 결혼을 하든 뭐 상황이 되든 쭉 꾸준히 할 수 있는 걸 계속 만들어 가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K리그 콘텐츠 같은 것도 이제 결혼을 해도 좀 꾸준히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네. 오히려 K리그 네. 같은 경우는 더 어쩌면 약간 팬들의 팬심에 관련돼 있는 그쵸. 거니까. 그리고 제 주된 콘텐츠가 일상 방송이거든요. 그렇죠. 저는 방송 켜서 생얼로 방송 자고 일어나자마자 켜서 음. 머리 감는 모습도 보여주고. 근데 그렇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그런 것도 궁금한 거예요. 얘 이런 애가 뭐 결혼하고 나서
닮은 아가야랑 같이 요리 방송하고 그런 것도 궁금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쭉 계속 녹아들면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분, 뭐, 다른 분들이 어떤지는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약간 털털하셔가지고 예.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 네. 그러니까 정말 약간 매력 포인트만 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는 있잖아요. 근데 그쵸. 그런 스타일은 아니시니까. 네. 그렇군요. 어느덧 지금 얘기하다가 우리 거의 다 끝났어요, 인터뷰가. 네. 아쉬운데요? 그래요? 네. 이번 칼럼은 어쨌든 우리 칼럼이 약간 그래도 경제, 뭐 중장년층 이런 분들이라 어쩌면 숲이나 이런 거 자체도 모를 수도 있고 박백빈님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분들한테 얘기할게. 제가 두 개로 나눠볼게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있다면 어떤 거, 저 누구니까 뭐 많이 사랑해주세요 이런 걸 수도 있겠고. 네. 일단 그거로만 하나 먼저 물어볼게요. 우선 제 방송은 좀 남녀노소가 볼 수 있는 방송이거든요. 98명 대 2명으로. 근데 되게 제가 나이 많으신 분들도 계시고 오히려 어린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오면은 약간 가끔 질문들이 뭐 육아 얘기도 하기도 하고 연애 얘기가 살짝 좀 농도 있는 얘기도 하기도 하고 편한 거야. 네. 편한 스타일이셔서. 맞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가족들하고 방송할 때도 있고 그래서 이런 말하기 좀 이제 어르신분들도 보면은 딸내미 보듯이 재밌게 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되게 벽이 없는 선이 없는 방송이라서 그냥 재밌게 찾아오셔서 채팅치기 어려우시면 이모티콘만 보내셔도 되고 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또 고민 상담이나 이런 것도 벽 없이 그냥 소통하다가 딱 나오면 그렇지, 있을 수 있지. 바로바로 저는 이제 전향해서 또 답변해드리니까 좀 고민이 있다, 이거 궁금하다 하면 그냥 와서 말씀 주셔도 되고 아니면 유튜브 댓글로 달아주셔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중장년 분들한테 나한테 고민 상담을 해라. 예. 좋습니다. 그게 진짜 좋은 거거든요. 맞아. 네. 이게 마음속에 있는 거를 보통 어르신분들은 남에게 잘 털어놓지 않아요. 맞아요. 네. 어디라도 얘기를 하면 훨씬 편해지 속이. 네. 근데 이제 가족들한테 말 못하는 거 이제 내가 있잖아 이러면서 맞아. 가족 얘기 나왔으니까 좀 아쉽다고도 했고. 네. 우리 활동하는 거 벌써 10년 됐는데 과 그렇게 바꾸기도 하고 지금 현재 활동하는 걸 잘 아시잖아요. 네. 부모님들 처음에는 야 네가 아무리 뭐 그래도 뭐 어떤 잡이 되겠어?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있지 않았어요? 맞죠. 궁금한데? 이게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만 해도 10년 전이. 사실 이 아프리카 플랫폼이라는 이거 이미지도 조금 사람들이 느낄 때. 네. 그냥 SNS 뭐 유튜브도 그렇고 그냥 모든 이런 방송 활동들에 대해서 별로 긍정적인 반응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안정적인 걸 원하는데 뭐 이렇게 이 화면 앞에서 막 이렇게 리액션이나 하고 있고 왜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고 있냐라는 반응이 좀 있었는데 제가 또 그렇게 부모님이 부끄러울 정도의 언행을 하거나 그렇지 않고 좀 떳떳하게 좀 이것저것 많이 하기도 하고 또 졸업까지도 챙기면서 이제 하니까 이제 조금씩 이렇게 보시다가 점점 네, 아무래도 벌이가 보장이 돼 있다 보니 이제는 제가 어느 정도는 이 방송으로는 자리를 잡았다 보니 이제 응원을 하시고 또 말이나 행동을 좀 잘 하고 있으니까. 후원 수익이 많아요? 아니면은 우리 그 뭐지? 제휴를 해달라고 하는 일종의 PPL 광고가 아무래도 후원이 메인 네, 아니에요? 후원이 주된 아프리카 TV는? 네, 주로 하고 있습니다. 팬들이 거의 딱 어느 정도는 딱 돼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네. 부럽습니다. 여기 다 부러울 거다. 근데 보통 다들 좀 부러워하는 좀 입장이긴 한데 근데 이거를 꾸준히 해서 여기까지 맞아, 오기가 10년이. 네, 좀 아이고, 오래 걸리긴 했습니다. 아마 웬만한 사람들 할 줄 몰라서가 아니라 10년을 버텨내는 게 힘들지. 네. 아유, 힘들지. 그리고 여기에 시청자한테 했던 말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네. 저는 오히려 그것도 물어보고 싶은데 방금 그렇게 지나오셨잖아요. 그러면 스트리머를 꿈꾸는 뭐 아이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여러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분들한테는 어떤 얘기 해주고 싶으세요? 만약에 입문을 고려한다. 예를 들면 제가 지금 학교에서 뉴미디어 쪽 가르치거든요. 네.
학생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에이 제가 뭐 이러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좀 약간 저는 좀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혹시나 이쪽으로 입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떤 얘기 해주고 싶어요? 사실 이 라이브 방송은 본인의 의지가 가장 크고요. 딱 의지가 있고 하고 싶은 그 끼가 있으면은 아무리 주변에서 말리고 뭐 시청자가 뭐 안 보고 해도 저처럼 10년을 버틸 수 있어요. 이게 재미로 이렇게 할 수 있고. 싫어서는 절대 못한다. 진짜 이거는 방송을 키고 이렇게 시청자들이 싫은 소리를 해도 웃으면서 받아쳐야 되는데 제가 관심이 없으면 그냥 모든 게 다 안 좋게 들리고 하기 싫어지거든요. 그래서 억지로 하는 거는 저는 비추천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진짜 관심이 많다면 미루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시작점을 자꾸 더 뒤로 가야 네, 할 뭔- 거면 빨리 해라. 네, 뭔가 난 조명도 사야 되고 방송방도 갖춰야 되고 카메라도 사고 다 갖춘 다음에 시작해야지 하면 너무 늦고, 하나씩 이렇게 하는 것도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좋아요. 스트리밍의 경우는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어쨌든 아프리카 TV 스타일이 있고 이건 여쭤보는 거예요. 네, 치즈직도 좀 자리 잡았잖아요. 네. 두 개가 약간 좀 성향이 어떻게 좀 달라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트위치랑 치지직도 또 조금은 다르겠지? 다른 게, 트위치는 이제 외국인 분들이 많이 봐주시다 보니까 맞아. 더 글로벌이지. 예, 혼자 자유롭게 해도 또 외국인 분들이 들어와 주신다면은 이 시청자가 또 그쪽으로 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숲은 아무래도 이렇게 좀 같이 뭔가를 할 수 있는, 협동해서 할 수 있는 문화가 그런 자리 잡았지. 그렇게. 네, 그런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리고 치즈직은 제가 방송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 어떻게 또 말씀을 드리기가 아니에요. 네네. 저 이제 궁금했어요. 근데 저는 다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자리 잡지 않았을 때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이렇게 해보고 맞는데 결정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내년에는 치즈직 시상식 MC로 저는 이곳에 뼈를 묻겠다. 네, 이곳에서 죽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끝났고요. 뭐 혹여라도 뭐 하지 못했던 말이 있을까요? 그래도 신문사 인터뷰라는 약간은 좀 평소에는 있지 않았던 그런 건데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면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저는 근데 제가 좀 인터뷰라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서 이런 걸 해도 되나라고 좀 많이 느꼈는데, 그래도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좀 저도 저를 돌아볼 그런 시간이 많이 없었는데 또 이렇게 이런 질문 하나하나 하면서 내가 여태 어떻게 방송을 했고 그리고 다시 돌아볼 수 있어가지고 너무 좋았는데, 또 새로운 컨텐츠들 또 꾸준히 해보고 싶더라고요. 한결같이. 네, 그것도 이제 하다가 포기하고 안 하면은 이제 또 그것 또한 그런 문화 이제 공감대를 형성했던 팬덤 분들이 또 실망하고 그러면 이제 다른 도전도 못 하니까. 네, 여기 와서 이제 딱 이제 박혔으니까 더 열심히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야, 말씀도 잘하시고 씩씩하시네. 일단 네. 엄청 씩씩하시네. 이거 팬들이 왜 있는지 알 것 같아요. 아무튼 그 오늘 만나 뵈서 반가웠고 네. 걱정했던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잘 하신 것 같죠? 네, 그 음, 교수님이 저 처음 보자마자 음. 이게 오신다 그래가지고 머리도 하고 왔어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실제가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서 이제 아니 자꾸 얼굴 크기 걱정하시는데 저는 저를 걱정해 주시는 줄 알았는데, 나를 걱정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분위기가 너무 잘 풀려가지고 네, 안 떨고 저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다음 분 오시면 걱정 안 하셔도 될 듯. 네. 네. 인기 있는 분들 중에 이렇게 큰 분이 많지는 않대요. 아무튼 덕분에. 네. 자, 아무튼 휴대나우 구독자 여러분, 오늘 정말 뭐랄까 유쾌하고, 사실은 스트리머를 안 했어도 네. 뭘 해도 그냥 열심히 잘 샀을 것 같아요. 열심히는 살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말강을량이 밥비비 채널 앞으로도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안녕. 안녕. 안녕히 계세요.